서강대학교 전 언론대학원장이셨던 조맹기 교수님 모시고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으니까 우리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투쟁해야 될지 또 한번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라오십시오. 주변이 상당히 혼란스럽습니다. 근데 우리 생각하는 것은 그렇게 혼란스러운 게 아닙니다. 혼란스러울수록 좀 차분하게 분석하고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나는가 하는 것을 분석하면서 우리 나갈 바를 밝혀야 됩니다. 저는 이번 주 동안 아주 마음고생을 했습니다. 자유주의 시장경제 이거를 지키자는데 지식인 그룹들은 그게 아니다. 뭐 딴소리 하냐. 지금 계엄이 있고 말이야. 그리고 부정선거가 있는데 그거 뭐 그런 소리 하냐 하는데 사실 그것도 맞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거는 논리적으로 이렇게 왜 우리가 나왔냐, 그리고 우리 운동 방향을 어떻게 하겠냐 하는 거를 차분히 얘기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저번에 이성과 합리성이라는 걸 얘기를 했습니다. 참 이성은 좋습니다. 참 좋은데 그거는 실제가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그 이성과 딱 붙어있는 게 합리성입니다. 합리성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개헌 문제가 12월 3일부터 개헌 문제가 등장하면서 합리성을 다 잊어버렸어요. 우리 자체가 그냥 불불 끓어요. 그런데 불불 끄는 거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가 하는 게 우리가 숙제입니다. 그걸 못 풀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이재명 만세, 윤 만세, 그럼 자유주의 시장경제, 자유주의라는 이성이라는 그리고 합리성이라는 그 어디 갔냐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차분히 얘기하는 거는 이 계엄이라는 게 뭐냐 하는 것을 역사적으로 이렇게 풀어보겠습니다. 역사적으로 풀어보는데 우선 합리성이라는 거는 그 이성이야 뭐 논리적으로 따진다든가 인과관계를 푼다든가 인간이 갖고 있는 뇌의 어떤 활동을 통해서 풀어갑니다. 그런데 합리성이라는 게 전번에 얘기했던 sense certainty, 그러니까 감각의 확실성, 감각적 확실성, 그리고 인식의 문제, 그 다음에 understanding의 문제, 그러니까 이해의 문제인데 이해 문제는 요건 이성과는 조금 달라요. 이성과 조금 다르는데 요거는 이 상황과 우리는 공간과 시간 안에 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어떤 게 공간과 상황 안에서 어떻게 이성을 적용시켜야 하는 게 그게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한 예를 들어 봅시다. 말이 이 꼴을 먹는데, 그러니까 잔디 같은 그런 풀을 먹는데 풀과 먹는 거하고 귀리를 먹는 거하고 상황이 그 말이 생각할 때는 그 풀을 먹는 게 귀리가 맛있단 말이에요. 왜? 감각에서 동하지만 그게 오랫동안 경험 세계를 통해서 그게 맛있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와 바깥 세계, 나는 이성과 또 그리고 의식의 세계를 갖고 있는데, 그런데요 의식 세계는 내가 내 자신을 가장 잘 알아요. 내가 왜 장황하게 얘기하냐 그러면 우리가 누구 만세, 이재명 만세 하는 것도 이게 없이 말이야 군중 심리를 해가지고 사람이 그러더라. 포퓰리즘에 젖어가면서 우리 사회가 이렇게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병이 되지 않으면 내가 인식론이 확실해야 돼요. 내가 왜 여기 나왔는가, 또 그리고 내가 누군가, 왜 이런 행동을 해야 되는가 하는 걸 확실히 알고
나가야 실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우리 사회가 뭔가 문제냐 그러면 나는 내 자신을 잘 알고 있지만 다른 사람은 내 자신을 몰라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투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안과 밖이 투영을 하면서 변정법적으로 이렇게 발전을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사회가 뭐냐 그러면 안이 허술해요. 안이 허술. 계엄을 선포하는 것도 안이 허술하니까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갑자기 왜 폭력과 테러야? 공정과 정의는 어디 갔어? 그걸 따지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내 안이 허술하니까 허술한 걸 가지고 감각에 들어오는 것을 바깥으로 적용시켜버립니다. 그게 포퓰리즘입니다. 포퓰리즘. 우리 사회가 지금 광기가 있지 않습니까? 광기가 내 자신이 흔들리는 거예요. 때로는 돈과 권력과 명예에 대해서 내 자신이 흔들려버려. 욕심이 가득 차버려. 그 욕심이 가득 차버린 걸 밖에다 적용하면 우리 사회가 똑같은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 광기는 단순해요. 내 자신이 비었다는 소리예요. 내 자신이 비었으니까 이재명 만세, 윤 만세 하고 거기에 가가지고 기대 꽂고 가면 뭔가 풀릴 줄 아는데 절대로 안 풀립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는 실패해요. 그런 운동은 하지 말아야 돼요. 자, 그런데 이걸 내와 밖이 세계를 같이 하려면 여기는 절제가 필요하고 자유가 있어도 책임이 없는 자유를 누리지 말아야 돼. 누리면서 문제가 되거든요. 자, 들어볼까요? 그래서 우리 마르크스가 얘기하는 거예요. 뭐냐? 종교라는 뭐냐? 내 자신에 있는 걸 갖고 이렇게 만들어 놓고 종교라고 믿는 거야. 광신합니다. 종교가 뭘 해줄 거다. 누가 뭐 해줄 거라고. 누가 뭐 자유주의 체제를 지켜줄 거라고.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풀리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내 자신이 있는 돈과 명예와 그리고 권력을 다 바깥으로 투영해가지고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제도를 만들고 관료제를 만듭니다. 그런데 그 관료제라는 게 모래성이에요. 모래성입니다. 계엄을 풀면 모든 거 다 할 줄 알죠? 안 됩니다. 안 돼요. 왜? 거기에는 자기의 의식이 진정한 자아가 없어요. 그 집단에는 진정한 국가가 없어요. 그리고 애국심이 없어요. 헛거예요, 헛거. 헛상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르크스는 종교는 아편이라고 했어요. 아편. 아주 뼈 아픈 겁니다. 우리 지금 입법, 사법, 행정, 언론 다 있어요. 그게 작동을 안 해요. 왜 작동 안 하냐? 내 허영이 거기에다가 뽑아가지고 만들어 놓으니까 이놈 저놈 어떻게 하면 이권을 갖는가 하는데 관심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도가 아무리 선망합니까? 우리 자유주의 체제하고는 전혀 다른 겁니다. 자, 그러면 합리성을 가지고 이승만 대통령을 어떻게 풀어갔는가 하는 걸로 한번 봅시다. 지금 계엄이라면요, 정전협정 1953년 7월 27일 날 정전협정을 맺었어요. 그래가지고 정전협정을 누가 맺었냐 그러면 중국 공산당, 북한, 그리고 유엔군 3개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이 지혜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왜 하냐 그러면 대한민국이 여기에 빠져 있어요. 자, 왜 빠졌는지 알아요? 그 이승만 대통령의 지혜입니다. 그러면 이승만 대통령이 왜 그걸 빠졌냐 그러면 6.25 사변 나보니까 우리 혼자는 절대로 소련과 그리고 중공과 북한을 상대가 할 수가 없어요. 상대가 할 수 없으니까 내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야, 네가 먼저 처리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 싹 빠지면서 유엔군한테 그다 집어넣어 버렸어요. 그리고 우리 정언을 만들 때도 유엔군의 도움을 위해서 그걸 만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싹 빠지면서 미군을 집어넣습니다. 미군을 집어넣고 그리고 유엔군을 집어넣는데 1954년에
그 전에 헌법에 보면 전부 공유 사유재산 제도라는 별로 없어요. 그런데 그거를 사유재산 제도를 확실히 하면서 저번 얘기했죠. 프로퍼티 재산이라는 거는 생명 자유 자산이라는 거는 조상에서 문으로 바탕한 겁니다. 그러니까 재산 안에 생명 자유 자산 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걸 파괴시키는 거예요. 여기에 기본권이 다 들어가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이승만 대통령이 1954년에 미국 안에다가 공급망 생태계를 다 집어넣어 버렸어. 집어넣고 분업세계 안에 들어가라. 그렇게 했어요. 분업세계에 들어가면서 그러면서 이승만 대통령이 뭐를 주장했냐 그러면 이승만 대통령은 국책이라 그래가지고 7개조를 헌법을 만들 때 그걸 했습니다. 그리고 요번에는 6개 조항을 얘기를 했습니다. 첫째, 국가는 외국과 같이 할 수 있어야 된다. 합리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합리성은 외국과 같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과 교육을 하고 통화를 하고 외국과 친하지 않은 사람은 대통령도 하지 마라. 국내에서 도토리 키재기 하는 사람은 그거 오지 마라. 이런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국민의 마음 자세는 기술과 지식을 언제든지 받아들일 수 있는 열린 마음이 돼야 된다 하는 거예요. 열린 마음이 돼야 돼. 자, 그리고 외교를 중시해라. 외교를 중시해라. 이렇게 했어요. 세계만 봐도 우리 이재명이든 윤석열 대통령이든 뭐 이런 사람들 하나도 그게 없어요. 오세훈 없어요. 홍준표 없어요. 이승만 대통령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어요? 그래야 우리가 통상을 통해서 나라가 살 수가 있어요. 지금 계엄을 하고 모든 걸 하는 양반들이 어떻게 하면 권력과 부와 명예를 찾을까 그것만 생각해요. 그것만 생각하니까 그게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네 번째는 뭐냐 그러면 국권을 중시해라. 내 나라가 내 나라 애국심을 가져라 이런 거예요. 애국심을 가져라. 자, 그러면서 애국심을 갖고 남과 그리고 애국심을 강과 동시에 다른 사람에게 신뢰를 얻어라. 이거는 우리가 가치관을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치관을 얻어야 돼요. 그리고 여섯째는 자유를 중시해라. 외국 사람과 교육을 하려면 자유를 중시해야 된다 이거예요. 이거는 국민이 가져야 될 자세입니다.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6개를 지도자가 가져야 될 거, 국민이 가져야 될 거를 얘기를 했습니다. 자, 우리말이에요. 누구 만세 하는 사람이 신뢰가 어디 있고 가치관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민도 그렇고 리더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그게 합쳐서 지금 이게 이런 광기의 역사가 계속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뭘 얘기했냐 그러면 합리성, 우리가 살아야 될 합리성이 뭐냐 하는 거를 이성보다도 합리성을 6개를 딱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니들 이걸 가지고 살아라 그러는데 우리는 그게 다 없었어. 자, 그러면 계엄 얘기를 한번 할까요? 자, 계엄 10월 3일날 계엄이 났어요. 계엄이 났습니다. 자, 전작권 누가 갖고 있어요? 1953년 7월 27일 전작권이 유엔군이 갖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 계엄을 마음대로 하면 안 됩니다. 그 계엄은 폭력이에요. 폭력은 자유주의 시장경제와는 전혀 다른 겁니다. 거기에는 정의도 없고 공정성도 없고 공산주의가 얘기하는 그런 폭력과 테러. 그렇죠. 지금 중국이 말이에요. 세계 그냥
중국몽 그리고 1대1로 해가지고 지배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정선거 해가지고요 다 먹었어요. 다 먹었어요. 이제 다 돌았어요. 국회 잡죠. 그럼 국회 들어와가지고 어디로 가냐 그럼 행정부 다 들어가죠. 그 다음에 입법부 다 있죠. 우리법연구회 그거 다 그 사람들 중국 몽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세계는 없어요 그게. 자 그러니까 거의 공산화돼. 그러니까 왜 우리 경제가 얼마나 많이 성장을 했습니까? 중국이 성장이 5%인데요 14억 인구가 5%의 성장을 합니다. 우리는 2%밖에 안 돼요. 2%에 안. 왜 이런 거 했습니까? 법이요. 주 52시간 그리고 주 52시간 그리고 소득주도 성장 그리고 최저임금제 중국을 위한 겁니다. 중국을 위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계엄을 했잖아요. 계엄이 지금 스카이데일리에서 허경 기자가 그걸 터뜨렸는데 그거 DIA 미국 국방정보국이 그거를 내보낼 리가 없어요. 그거는 오프 레코드입니다. 그거 보도한다 그래서요 확인할 수 없어요. 자 그렇다면 왜 계엄을 갑자기 냈을까? 왜 우리가 지금 이 광계 역사를 겪어야 되느냐? 이거는요 국가 파괴입니다. 그러면요 계엄을 얘기를 하면 우선 미국이 우리가 전작권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헌법 84조에 보면 내란 외환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싹 1987년 이후에 계엄을 못하게 아주 그냥 제도적으로 막아놨어요. 그러면 대통령이 허수아비입니다. 허수아비인데 왜 계엄을 풀어? 누가 책임지려고? 그러니까 엉터리 같은 걸 하면서 결국은 뭐 누구 만세 하다 보면 결국 대한민국 체제가 무너져 버려요. 그거보다는 우리가 지금 부정선거는 이거 확실합니다. 증거가 명주성 교수가 확실히 부정선거는 근거를 찾았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얘기하는 걸 만세 하니까 근거를 합리성을 찾아내가지고 우리가 운동을 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에게 저항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960년 3.15 부정선거는요 최인규 내무부 장관이 계엄을 내무부 장관 부정선거를 했어요. 국민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왜? 내 저항권이 있는데 니놈들이 말이야 내 투표권 가져? 내 그걸 훔쳐?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최영길을 사형을 시킵니다. 사형을 시키는 언도를 내요.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은 국민의 저항권을 존중한 거예요.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마찬가지예요. 만약 민주당이 부정선거 했다 그러면 우리는 국민 저항권을 행사할 적이 있습니다. 왜? 역사가 그래 왔으니까. 자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가 합리성을 가진다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허무맹랑한 권력을 가지고 폭력을 가지고 뭐 한다 그 엉터리 같은 국가를 파괴시키는 것이다 하는 걸 생각하면서 우리의 운동 방향은 있는 자료를 경험적 자료를 통해서 합리성을 통해서 우리가 바로 잡아 나갈 때 우리 자유주의 시장 경제는 풀린다. 그리고 우리 헌법 질서를 바로잡을 수 있다 하는 걸 생각하면서 끝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군가가 나가다 갑자기 딱 끊어지니까 뭔가 갑자기 절단된 듯한 그런 느낌이네요. 네. 오늘 조맹기 교수님께서 우리 이승만 박사님의 저항권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셨고요.